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소개하지 못했던 크림, 그리고 선크림, 바디 제품들을 포함한 기타 등등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베타 세럼인데요. 요거는 제가 닥터 디퍼런트에서 후기를 작성하는 이벤트? 이런 거에 당첨이 돼가지고 받았던 제품인데 요거는 조금 신박해요. 가격 대비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시카 제품이 진짜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제형이나 브랜드도 타가지고 시카 제품은 보통 닥터자르트 제품 말고는 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는 그 브랜드 중에서도 제가 효과를 봤는데 닥터자르트하고는 좀 많이 다른 길을 걷는 제품이에요. 얘는 지금까지의 시카 제품 중에서 가장 가벼운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근데 효과는 다른 브랜드들 제품보다 훨씬 뛰어났고 굉장히 순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시카 제품이 지금까지 좀 무거워서 너무 미끌거려서 이렇게 제형감 때문에 못 쓰셨던 분들은 이 제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 자체가 마스크 때문에 한창 좀 거칠거칠한 거랑 막 트러블 올라와 있었을 때 이거를 당첨받아가지고 썼었는데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피부가 확실히 가라앉는 게 느껴졌거든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꾸덕한 제형은 아닌데 효과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꾸덕한 제형을 싫어하시는데 시카 성분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임프롬의 머그워터 에센스. 요거는 제가 깡나님이 아임프롬 마켓을 하실 때 팩을 구매를 하면서 샀던 제품인데 요거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쑥이 한창 유행할 때 쑥 제품들을 안 샀었거든요. 솔직히 뭐가 한창 유행하면은 하나씩은 사기 마련인데 그때 무슨 오기인지 미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브랜드에서 쑥으로 도배를 할 때 구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사은품으로 받아서 써봤는데 와, 이래서 쑥이 그렇게 유행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품 자체가 딱 발랐을 때 피부가 진정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향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아.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 이 정도 용량이면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향이나 이런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팩을 많이 해줬더니 생각보다는 빨리 쓰긴 했는데 그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피부가 굉장히 달아올랐거나 여름철에 피부 진정은 시켜주고 싶은데 무거운 제품은 싫다 하시면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오늘부터 어성초의 데일리 밸런스 수분크림입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이 오늘부터 어성초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강추는 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토너와 앰플이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수분감을 잘 채워줄 수 있고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편이라면 얘는 사람의 피부 타입을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팟 타입의 좀 꾸덕한 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좀 건성이 쓰기에는 건조하고 지복합성이 쓰기에는 조금 유분기가 많은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성이 쓰기에는 조금 리치한 것 같으면서도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해서 지성에게는 괜찮은데 지복합성만 가도 좀 너무 건조해요. 진짜 이번 여름같이 굉장히 더운 여름이 아니면은 좀 건조해가지고 저는 이걸 쓸 당시에 이거를 발라주고 그 팟 타입의 크림을 위에 얇게 도포를 해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단계별로 할 바에야 다른 수분 크림을 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강추하진 않지만 나는 지성 피부이다 또는 남자분들 피부에 무거운 거 미끌거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계에 거쳐서 여기 수분크림도 사용하시는 게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다음은 이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크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경선님이 엄청 추천을 하셔가지고 1+1일 때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 괜찮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 아니어가지고 막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젤 타입 수분크림을 싫어하거든요. 피부가 되게 마른 느낌이라서 싫어해서 아까 그 제품도 살짝 강추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젤 타입과 수분크림 그 사이의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옛날 수분크림 느낌? 옛날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막 겔 타입, 그 다음에 엄청 리치한 영양크림, 그 다음에 수분크림 이렇게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되게 적당한 제형의 수분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무난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학생분들이 쓰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은 행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꽤나 오랫동안 이거랑 이렇게 자 타입을 1+1 해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크림 무난한 거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제 인생 크림인 이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크림인데요. 사실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이거 말고도 한 4통 정도까지는 탈탈탈 비웠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크림인데요. 아마 올 겨울에도 제가 다시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의 최고 좋은 점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할 때 각질이 올라와서 두꺼워진 이 피부층을 뚫고 영양감을 전달해주고요. 그 각질이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특히 환절기가 되면은 각질은 있으면서 유분감도 있어가지고 좁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리치한 걸 발라주면은 막 여드름 폭발해가지고 화농성으로 커지고 너무 건조한 거 발라주면은 각질에 다시 막 좁쌀이 피부를 덮고 이러는데 이거를 써주게 되면은 그 두꺼운 각질 속으로 수분을 전달을 해줘가지고 피부 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좁쌀 여드름도 굉장히 빨리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형 자체가 연고 같은 제형인데 저는 각질이 좀 두껍게 일어났을 때는 제 피부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 조금은 꾸덕한 제형을 사용해가지고 그 각질을 좀 유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형이 딱 연고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그러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극찬 후기가 정말 많거든요. 지성분들이 쓰시기에도 이게 꾸덕하긴 한데 유분감이 많은 제형이 아니어가지고 전혀 부담감 없이 쓰실 수 있어요. 다만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살짝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절기에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막 되게 리치한 제형은 아니어서 겨울에 건성분들은 이것만 쓰시기에는 조금 건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복합성이시거나 지성이신 분들이 환절기에 피부가 좀 민감해졌다 하시면 저는 이 크림 진짜 강력 추천해드려요.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제가 에스쁘아 제품은 공병을 버렸는데 에스쁘아 제품 진짜 제 인생 선크림이거든요. 그게 약간 단종 소식이 스멀스멀 올라오길래 이 달바 제품을 썼었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에스쁘아 제품이랑 비교를 하자면 에스쁘아 제품은 굉장히 흐르는 에센스 타입이라면은 얘는 묽은 수분크림 느낌? 또는 좀 꾸덕한 앰플 느낌으로 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에스쁘아를 발랐을 때 물처럼 흘러가지고 광나는 게 정말 좋긴 한데 왠지 모르게 여름에는 에스쁘아 제품을 쓰면은 자외선 차단이 될까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단 조금 꾸덕하게 발려가지고 심적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러한 제형을 가지고 SPF 50 플러스의 PA 버블을 만들 수 있다는 기술력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며 이게 실험 결과도 지금 현재는 다 나와 있는 상태여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선크림이기도 해요. 제가 보는 유튜버 분들도 대부분 이거를 사용을 한 번씩은 하셨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무난하면서 굉장히 좋은 선크림이에요. 다만 톤업 기능이 있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크림의 톤업 기능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기초 케어처럼 발리는 선크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 유목민이시다. 그냥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가격도 너무 괜찮고 제형도 너무 괜찮고 선크림 차단 지수도 이미 인증이 됐다 하는 선크림입니다. 남자분들도 바르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바이브랩의 리바이브 테라피 헤어 브로우 래쉬 세럼인데요.
이거는 소윤님이 공구하셔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효과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이거로 효과를 굉장히 보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속눈썹 펌이나 속눈썹 연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이 속눈썹 자체가 원래 그냥 없는 타입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특히 저는 이 헤어라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헤어라인에도 발라줬었는데 저는 헤어라인이 자란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품은 소피의 바디 미스트인데요. 저는 향수를 그렇게 자주 뿌리지도 않고 향수의 그 알코올 향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향수도 좀 뿌리고 알코올 향이 날아가고 나면은 단내만 남는 그런 향수인데 와 이거 쓰고 좀 신세계였어요. 되게 포근한 라벤더인데 저는 라벤더 향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머리 아픈 라벤더가 아니라 약간 음식으로 따지자면 우유를 섞은 느낌? 되게 크리미한 라벤더고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그리고 향수 치고는 지속력이 길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용량도 크고 이게 바디 미스트다 보니까 샤워하고 나서 뿌려주고 옷 입기 전에 뿌려줘도 향이 꽤나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얗게 색깔이 있는 편인데 막 옷에 묻어도 자국이 크게 남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도 저는 옷을 입고는 이런 목이나 드러난 부분에 뿌려지긴 하는데 지금도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밤에 잘 때 좀 기분 좋게 자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거를 꼭 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2021년 상반기 동안 비웠던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다 해보았고요. 좀 짧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모든 제품을 다 길게 만들면은 시청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 정도 짧은 영상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Can't spend another day like this. Sick of saving face like